그럼 오늘의 주제인 5G 기술과 VR, AR 기술의 융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5G 기술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VR, AR 기술의 기본적인 개념, 기술 원리 등에 대해서 이해를 하였고, 오늘 여러분들이 5G 기술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면은 5G 기술과 VR, AR 기술의 융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충분히 이해하실 걸로 생각이 듭니다. 5G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통신 기술을 세대별로 분류를 해 놓았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초기 통신 기술, 무선 통신에서 우리가 적용하던 아날로그 통신 세대, 이러한 세대를 우리는 1G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쭉 통신 기술이 발전을 이루게 되는데, 아날로그 형태의 커다란 전화기가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실 것입니다. 이러한 커다란 형태의 무선 통신 기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단순 음성 통신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술들이 발전을 하게 되면서 이제 노이즈에 강하고 좀 더 선명한 목소리들을 전달을 해주기 위해서 디지털 통신 기술을 적용하게 되었고, 이 디지털 통신 기술이 적용되면서 우리는 자유롭게 음성 통신을 하는 것과 더불어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는 기능들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세대 데이터 통신 세대가 개막되면서 우리는 기본적인 모바일 인터넷 기능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고, 이때부터 점차적으로 스마트폰의 기본적인 개념이 도입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의 개념과 인터넷 기능들이 활성화되면서 우리가 통신 속도에 대한 요구사항이 점차적으로 높아지게 되었고, 이러한 사용자들의 기대 수준을 충족시켜주기 위하여 4G, LTE 시대가 개막되게 되었습니다. LTE 시대에서는 자유로운 영상 스트리밍이 가능할 정도의 광대역 모바일 네트워크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5G 세대란 어떠한 것을 말하는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표에서와 같이 5G라고 하는 것은 2019년 4월로 서비스가 개시가 되었고, 통신 방식은 4세대 통신 방식과 마찬가지로 디지털 통신 형태를 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환 방식으로는 패킷 교환 형태의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고,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눈여겨 보셔야 될 것은 통신 속도가 4G 시대에는 75에서 1000mbps, 1GBps죠. 이 정도의 속도를 지원하던 통신 속도가 5G 세대가 되면서 1에서 20GBps까지 거의 4G 통신 속도의 20배에 해당하는 통신 속도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눈여겨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서비스 항목으로는 4G 세대에서는 고음질 통화, 초고속 인터넷, 고화질 동영상 등을 제공하였다라고 한다면은 5G 세대에서는 AR과 VR, 홀로그램, 자율주행 자동차, 스마트 시티 등과 관련된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AR과 VR이라고 하는 것이 5G 세대에 가능하게 된 이유는 4G 세대에서는 이 AR과 VR이 가지고 있는 콘텐츠의 데이터 용량을 실시간으로 전달하기에는 통신망의 대역 폭이 부족한 현상이 존재하였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쪽에서 이야기한 5G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세 가지 키워드로 정의를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초고속 이동통신이 되겠습니다. 5G 기술은 앞 페이지에서 우리가 학습한 바와 같이 4G,
기기보다 20배 이상의 빠른 데이터 전송 속도를 가지고 있고 20GBps 이상까지도 데이터의 전송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런 고속의 데이터 통신과 더불어서 5G 기술에서는 고신뢰성, 초저지연성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요청사항이 존재할 때에 5G 기술에서는 1ms 이하의 응답 지연으로 응답이 가능하고 실시간 서비스에 활용 가능한 수준까지 지연 속도를 줄여줄 수 있는 이러한 네트워크가 5G 네트워크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또한 초연결 사물 인터넷을 지원하고 있는 기술이 5G 기술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정의를 내리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러한 수많은 모바일 기기들,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모바일 기기들과 더불어서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사물 인터넷 기기들까지도 5G 네트워크에 모두가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G 기술의 세 가지 키워드라고 한다면 초고속, 고신뢰 초지연성, 초연결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내려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5G 기술을 우리가 왜 VR과 AR 기술에 적용을 할 수가 있는가? 왜 적용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VR, AR 기술 구현 시 지난 시간에 학습한 바에 따르면은 특별한 문제점이 존재를 하였습니다. 어떤 문제점이었냐 하면 VR, AR은 우리가 HMD를 착용하고 화면을 보고 있을 때에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화면 이외에 다른 화면까지 영상 콘텐츠 내에 포함이 되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들이 현재 앞쪽을 바라보면서 HMD를 착용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주시하고 있는 방향의 화면이 나타나고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서서히 고개를 좌우로 돌리게 되면은 조금 전에 화면에서는 보여지지 않던 좌측과 우측에 존재하는 추가적인 화면들이 여러분들의 눈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영상 콘텐츠를 만들 때에 미리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화면 이외에 추가적인 화면 영상들이 정보가 콘텐츠 내에 탑재되어져야 될 것이고 이러한 이유로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던 영상 정보들과는 달리 대량의 영상 정보로 데이터가 구성이 되어져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VR과 AR 기술에서 또 다른 문제점 중에 하나가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HMD를 착용하고 콘텐츠를 시청하게 되면은 멀미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이러한 멀미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는 응답 지연에 따른 멀미 현상이 발생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러한 응답 지연의 문제점들은 하드웨어의 성능이 부족하여 발생한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은 소프트웨어의 용량이 워낙에 커서 처리해야 될 데이터의 량이 많기 때문에 발생한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원인들은 로컬 형태에서 데이터가 재생이 될 때에 이야기가 될 것이고 만약에 이러한 대량의 데이터를 네트워크를 통해서 우리가 원격에서 시청을 하겠다라고 한다면은 더 큰 문제점이 발생할 것입니다. 기존에 존재하던 소프트웨어의 대용량 문제, 하드웨어의 고성능 문제, 이러한 문제와 더불어서 네트워크상에서의 지연 문제까지 같이 부과되면서 더욱더 심한 멀미 현상들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응답 지연에 따른 멀미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네트워크 기술이 존재하지 않는 한 원격에서 우리가
VR과 AR을 활용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5G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서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었죠. 세 가지 키워드. 대용량 데이터를 고속으로 전송할 수 있는 초고속, 그리고 초저지연이라고 했죠. 응답 지연을 해결할 수 있는 초저지연. 이러한 기술들이 활용되었기 때문에, 적용되었기 때문에 5G 세대에서는 우리가 스트리밍 형태의 AR, VR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5G 기술과 VR, AR 기술을 융합하게 되면은 스트리밍 형태의 AR과 VR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게 되겠다라는 추측이 가능해질 것이고, 기존 통신 환경에서는 불가했던 로컬 형태의 서비스를 벗어나는 이러한 새로운 서비스의 출현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초고속, 고신뢰, 초연결 특성으로 새로운 서비스 형태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졌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VR, AR 기술과 5G 기술 융합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자료는 NTT 도코모, 우리나라의 SK텔레콤과 비슷한 회사죠. NTT 도코모에서 시행한 8K VR과 5G 기술을 융합한 서비스의 구현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활용하던 VR 영상들은 네트워크를 통해서 데이터들을 주고받으면서 HMD상에서 재생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앞쪽에서 VR 영상으로 활용하는 콘텐츠들의 데이터가 대용량 형태로 구성되어져 있어서 실시간으로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달이 되기에는 부족한 대역폭들이 제공되었기 때문에 네트워크상의 VR을 활용한다는 것이 힘든 상황이었는데, 5G 세대가 되면서 4G LTE 시대에 20배 가까운 고속의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게 되면서 실시간으로 VR 영상 콘텐츠를 네트워크를 통해서 주고받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좌측 하단에 존재하고 있는 360도 영상 카메라에서 들어오는 정보들이 우측 하단에 존재하는 사용자의 움직임에 따라서 360도 영상들이 바뀌어가면서 HMD상의 데이터들이 제공이 되어지게 되었고, 따라서 이러한 형태로 스트리밍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서비스의 제공뿐만이 아니고 이런 VR, AR 영상을 활용할 때에는 항상 멀미감이 중요한 문제점 중에 하나가 되었었는데, 초저지연성을 제공하고 있는 5G 기술에서 그러한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자료를 통해서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기존에는 이런 5G 기술이 제공되기 전에는 로컬 형태의 VR, AR 기술들만이 활용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VR, AR 기술과 5G 기술 융합에 대한 사례들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으며, 현재 제시되고 있는 링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대표적인 참고 동영상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VR, AR 기술과 햅틱 기술과의 융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여러분들이 햅틱 기술과 VR, AR 기술과의 융합을 이야기하기 전에 햅틱 기술이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햅틱 기술이란 햅틱의 단어를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하시면 될 것인데, 햅틱이란 단어는 그리스어에서 만지다라는 뜻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촉각을 어떠한 식으로 표현할까 할 때에 우리는 보통 햅틱 기술을 적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만지는 듯한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적용을 하는 것이 햅틱 기술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정의를 내리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VR, AR 기술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제 조금 더 실감을 가질 수 있는, 실감을 느낄 수 있는 콘텐츠를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할까 고민을 하다 보니 먼저 우리가 기존에 보고 있던 평면 TV에서부터 입체감 있는 VR, AR 영상으로 발전을 하게 되었고, 이 입체감 있는 시각, 청각 위주의 영상 콘텐츠뿐만이 아니고 좀 더 실감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촉각까지 구현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시각, 청각, 촉각을 동시에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러한 기술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또 다른 의문이 들 것입니다. 촉각을 어떻게 전달을 할까? 힘을 어떻게 전달을 할까? 느낌을 어떻게 전달을 할까? 하는 고민들이 생겨나게 되는데, 이러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인터페이스 장치들이 개발되어졌고, 대표적인 인터페이스 장치로서 포스 피드백 장치와 질감 제시 장치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포스 피드백 장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떤 힘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HMD를 통해서 어떤 실감, 현실감 있는 입체 영상에 바위돌이 내려오고 있다. 근데 우리의 손이 그 바위 밑에 깔려 버렸다라고 했을 때에 눈으로 보는 시각적인 요소, 바위에 깔린 나의 손이라고 하는 이 시각적인 요소 이외에 손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손등 위에 어떤 바위가 눌려진 것처럼 무거운 무게를 느낄 수 있도록 해주게 된다라고 하면은 좀 더 현실감 있는 느낌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햅틱 기술의 기본적인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다양한 햅틱 인터페이스를 위하여 기술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장치들, 이러한 장치들이 포스 피드백 장치의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가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예전에 많이 하던 게임들 보면은 캐릭터가 나와서 이 캐릭터가 길을 찾아 다양한 경로를 찾아가는 이런 게임들을 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경로를 따라서 길을 전진을 하다가 여러분들이 앞쪽에 길이 막혀져 있을 때에 앞으로 이렇게 조이스틱 같은 장치를 이용을 해서 앞으로 이렇게 밀었을 때에 길이 열려져 있다라고 한다면 조이스틱이 앞으로 쭉 밀려나가면서 캐릭터를 이동시켜 줄 수가 있겠지만은, 길이 막혀져 있고 벽이 존재하고 있을 때에 더 이상 캐릭터가 이렇게 전진을 하지 못할 때에는 여러분들의 조이스틱을 이렇게 움직였을 때 뭔가 벽에 부닥치는 듯한 느낌들을 주면은 이게 좀 더 현실감 있게 여러분들이 벽에 부닥쳤구나 라고 느낌을 가질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한 힘들을 주는 방법들, 그런 원리를 이용한 장치들, 이런 장치가 포스 피드백 장치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기 그림 위쪽에 있는 그림 두 번째 그림을 유심히 보시면은 사용자가 손으로 핸들을 잡고 이렇게 제어를 하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핸들을 잡고 제어를 할 때에 특정 부위에서 이 핸들이 움직이지 않게 하거나 특정 부위에서는 아주 쉽게 움직이게 만들거나, 이러한 원리를 이 포스 피드백 장치만을 이용해서 제공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시각적으로 제공되어지는 정보와 연동을 해서 제공을 했을 때에 여러분들은 실질적인 느낌을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러한 포스 피드백 장치는 조금 전에 본 형태 이외에 장갑 장치 형태로도 개발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장갑 장치는 여러분들이 착용을 하였을 때에 이 착용된 외격에 골격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골격들은 모터와 같은 어떤 구동부를 통해서 움직임이 제어가 가능하고 이런 움직임의 강도까지도 제어가 가능하다라고 여러분들이 가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어떤 영상에서 보여지는 현실감 있는 콘텐츠가 존재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 눈앞에 HMD를 착용한 여러분들 눈앞에 현재 공이 통통 튀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공을 여러분들이 손으로 잡아가지고 이렇게 꽉 잡았을 때에 여러분들의 모션에 따라서 눈에 보이는 콘텐츠 영상에 여러분들의 손이 앞으로 이렇게 전진을 하면서 공을 잡는 이러한 화면이 제시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때 아무런 햅틱적인 요소의 관여가 없었을 때에는 화면상에서는 여러분들의 손이 공을 이렇게 눌러서 잡고 있지만 실제 여러분들이 손동작을 이렇게 했을 때는 아무런 느낌이 없는 별로 실감적인 표현이 되지 않는 그러한 체험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햅틱 인터페이스를 써서 여러분들이 공을 잡는 화면상에서 공을 잡는 화면이 나올 때에 여러분들의 손의 느낌이 실질적으로 어떤 공을 잡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도록 만들어 준다면 이게 좀 더 현실감 있는 영상으로 콘텐츠로 발전되지 않을까 하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어떠한 것이냐?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을 잡았을 때에 공이 있다라고 느끼는 것은 더 이상 여러분들의 손이 자유롭게 내려가지 않고 공의 표면에 닿는 순간 여러분들은 어떤 저항을 느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손이 공을 잡는 것 같은 이러한 느낌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런 물건이 있을 때에 이 물건을 여러분들이 잡는다라고 하면은 손이 이 물건에 닿기 전까지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줄여들 수가 여러분들의 의도에 의해서 이렇게 좁혀질 수가 있겠지만 이 물건에 닿는 순간 여러분들이 이것을 좁히려고 하면 더 이상 여러분들의 손은 이렇게 좁혀지지 않는 저항감을 느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저항감들을 표현을 해줄 때에 어떻게 해줘야 될 것인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의 손가락 사이에 이런 저항감을 느낄 수 있는 물체를 주게 되면은 아주 쉽게 우리가 이런 느낌들을 가질 수가 있게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러한 느낌들을 영상 콘텐츠 상에서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진 물체들을 여러분들이 잡는 것들을 경험을 할 때에 이런 저항감을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도구들을 매번 준비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안을 해낸 것이 그렇다면은 이런 저항감을 줘서 이 물체를 잡았을 때에 이게 더 이상 눌러지지 않고 꼭 잡았다라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는 손가락 사이에 물체를 이렇게 끼워 넣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지만은 물체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 보니까 내 손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좁혀지다가 어느 순간에는 좁혀지지 않게 만들어 버리면은 실질적으로는 이 사이가 허공으로 되어져 있지만 여러분들은 화면상에 나오는 영상과 더불어서 뭔가를 잡았다라는 느낌을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장갑 장치 형태의 인터페이스라고 하면은 외골격이 존재한다라고 했었고 이 외골격들은 모터나 다른 구동부 등을 통해서 제어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의 눈앞에 공이 나타났을 때에 이 공을 잡는 순간에 이 외골격에 존재하던 뼈대들이 힘이 가해지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손을 잡았는데 일정 정도 오므려지는 순간에는 이 외골격이 더 이상 내려가지 않도록 구동부에서 제어를 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힘을 이렇게 주더라도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 느낌들, 이 느낌들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화면상에 존재하는 영상들과 결합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실질적으로 물체를 잡은 듯한 느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다양한 방법 등을 통해서 우리가 힘의 느낌들을 전달을 한다거나 질감의 느낌을 전달을 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보다 더 실질적인 실감 표현 콘텐츠들을 경험하게 될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이런 force feedback 장치와 더불어서 우리는 질감을 제시하는 장치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감을 표시하기 위한 장치들도 다양한 형태로 연구가 되어지고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어떤 특정한 표면 위에서 우리가 이 질감 자체가 매끄럽다라든가 아니면 거칠거칠하다라든가 아니면 촉촉하다라든가 아니면은 마른 느낌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느낌들을 모두 다 표현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느낌을 느낄 수 있는 우리의 피부 감각들을 어떤 모터 같은 것들을 통해서 진동으로서 자극을 함으로써 이런 진동 패턴들을 미세하게 변화시켜 줬을 때에 질감들이 바뀌어지게 된다라는 원리를 우리는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질감 표현들 예를 들면은 기존에 우리가 맹인들이 사용하는 이런 점자책들 같은 경우에 실제로 오돌토돌하게 표시가 되어져 있지만은 이런 우리 기술들을 적용을 하게 되면은 맨들맨들한 이러한 표면 위에서 우리가 원하는 부위들을 그래픽을 그려주듯이 도트 형태로 질감을 표현해 줌으로 인해서 점자책 기능들 같은 것들도 구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상상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VR 콘텐츠하고 이런 햅틱은 어떻게 활용하면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융합적인 측면에서 고민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화면과 우리의 햅틱 인터페이스들,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어떤 다관절을 이용한 이런 제어 장치뿐만 아니고 장갑 장치 형태의 인터페이스 장치들에서 화면에 나오는 영상과 현재 햅틱 인터페이스에 가해지는 어떤 force feedback 개념이 같이 시간상으로 동일한 형태로 제공이 되어졌을 때에 여러분들은 보다 실감 있는 표현들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따라서 지금 현재 보여지고 있는 저 영상들, 예를 들면 좌측 하단에 있는 영상, 우리가 모니터상에 존재하는 어떤 영상을 보면서 이렇게 제어를 하고 있죠. 제어를 하고 있을 때에 빈 공간에서 우리가 제어를 하게 된다면은 이 장치에서 아무런 힘이 가해지지 않을 것인데 어떤 특정 공간에 부닥친다라거나 뭐 이러한 경로에서 힘든 경로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길 위를 걷고 있다가 아니면 길 위로 전진하는 자동차가 있다가 이 자동차가 아주 점도가 강한, 공기보다 밀도가 강한 어떤 물질을 통과해야 된다. 진흙탕을 통과한다거나 늪을 통과한다거나 했을 때는 이게 앞으로 나아가기가 힘들어지는 듯한 느낌들, 이런 것들을 충분히 우리가 이 손에 힘을 전달함으로써 느낄 수 있도록 해줄 수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은 손가락에다가 각각의 인터페이스 장치들을 연동을 함으로 인해서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장갑 장치에서 제공할 수 있었던 어떤 물체를 잡는다는 느낌이나 이러한 느낌들을 각각의 손가락의 개별적인 독립 제어를 통해 가지고 좀 더 우리가 실감 있는 느낌을 전달받을 수 있도록 근감각 피드백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 장치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 이외에도 뭐 다양한 형태의 VR용 햅틱 컨트롤러들이 존재하고 있고, 향후에도 좀 더 여러분들이 착용하기 편한 형태로, 좀 더 실감 표현이 가능한 형태로 개발이 되어질 것으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다양한 질감 제시 장치들도 제시가 되어지고 있는데, 이런 방법들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어떤 진동, 우리가 주파수, 진동 주파수들을 바꿔줌으로 인해서 모터 기능들을 이용을 해서 진동을 제공하고, 이런 진동 주파수들을 바꿔줌으로 인해서 다양한 형태의 질감을 제시한다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햅틱 기술을 이번에는 AR 기술에 적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라고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까지는 우리가 VR 기술과 햅틱 기술을 융합하는 과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VR, AR의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한번 다시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야기를 했을 때에 VR이라고 하는 것은 가상의 공간, 컴퓨터 내부적으로 생성된 가상의 공간을 우리가 체험을 하는 그러한 기술로 간단하게 정의를 내려줄 수가 있을 것인데, AR이라고 하는 것은 VR과 차이가 있었죠. 어떤 차이가 있었냐 하면은 실제 세상에 존재하는 공간과 그 공간에 가상의 물체가 함께 더해져 가지고 이 두 가지 요소를 우리가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공간들, 이러한 요소들을 우리는 AR이라고 정의를 내렸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조금 전에 이제 햅틱 기술과 VR 기술을 우리가 융합을 하기 위해서는 VR 화면상에 나타나는 어떠한 공간상의 객체들과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햅틱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어떤 포스 피드백이나 아니면 질감이나 이러한 것들이 일치시켜지면은 이제 우리가 보다 자연스러운 체험들이 가능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AR이라고 하면은 조금 더 복잡해지겠죠. 왜 복잡해지느냐 하면은, AR은 조금 전에 VR과의 차이를 봤을 때에 VR처럼 컴퓨터 내부적으로 생성된 어떤 가상의 객체들을 활용하는 측면도 있지만, 이것과 더불어서 실세계에 존재하는 실존하는 물체들, 이러한 것들과의 동시에 활용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구현하는 것이 AR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AR 기술과 햅틱 기술을 융합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사항은, AR 내부에 존재하는 어떤 가상의 객체와 느낌의 공감각을 느낄 수 있도록 일치를 시켜줘야 되는 그런 문제도 존재하지만, AR 내부에는 가상의 객체뿐만이 아니고 실존하는 객체들까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실존하는 객체를 여러분들이 만진다라고 했을 때에, 만지는 제스처를 취했을 때에 이것에 의해서 느껴지는 느낌들, 이 느낌까지도 우리가 고려를 함께 해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즉 정리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햅틱과 VR을 우리가 융합을 했을 때에는 VR 콘텐츠 내부에 존재하는 가상의 객체들과 햅틱과의 동질화, 공감각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기술만 고려를 하면 되지만, 우리가 AR과 햅틱을 고려했을 때는 이것 이외에, VR에서 고려해야 될 요소 이외에 실제 존재하는 객체와 공감각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러한 기술까지도 우리가 고민을 해줘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정의를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햅틱과 AR의 기술적 요소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정의를 내려보면, 햅틱 VR 기술의
실제 환경이 추가되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되겠고, 이런 실제 환경의 촉감과 가상의 촉감을 혼합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이 되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AR에서는 실제 화면들, 실제 존재하는 환경들, 이러한 환경들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HMD 장치 자체도 시스루 형태의 HMD, 예를 들어서 모니터가 이렇게 존재하지만 외부 실질적인 공간들이 보여지는 시스루 형태의 모니터를 활용해서 실존하는 화면들은 우리가 이 시스루 형태의 영상을 통해서 받아들이거나 아니면은 카메라를 통해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가상의 객체들은 이 모니터상에 구현을 해주면 되었었죠. 이런 시스루 형태뿐만이 아니고 AR에서 햅틱을 활용할 때에는 필스루라고 이야기를 하죠. 필스루 형태의 특성까지도 제공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 전까지 이야기한 VR, AR과 햅틱 기술과의 융합에 대해서 간략하게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네모박스, 큰 네모박스 3개가 있죠. 점선으로 이루어진 네모박스 3개가 존재하는데, 여기에서 위쪽에 존재하는 점선 네모박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실제 환경을 나타내는 부분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좌측 하단에 존재하는 점선 형태의 네모박스, 이 네모박스가 이제 햅틱 렌더링 시스템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하단에 존재하는 점선 네모박스, 이 네모박스는 우리 사용자들과 관련된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이 3가지 영역들 간의 인터랙션들, 상호작용이 일어났을 때에 제어를 해주는 부분, 이 부분이 가운데에 존재하는 조그마한 네모박스, 3 영역을 모두 겹쳐서 존재하고 있는 네모박스, 인터랙션 툴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실환경에 존재하는 네모박스를 우리가 바라보면, 실환경에 보면 이제 다양한 오브젝트들, 객체들이 존재하고 있고, 이러한 객체들에 대해서 사용자들이 어떤 제어를 가하려고 시도를 할 것입니다. 이런 시도들을 우리가 액션으로 볼 수가 있을 거고, 이런 액션에 대해서 반작용들, 리액션이 발생했을 때 그 느낌들을 어떤 식으로 사용자들에게 되돌려 줄 것인가, 이 느낌이 얼마나 적절하게 자연스럽게 되돌려지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실감 표현을 느끼는 그런 감흥이 다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좌측 하단에 있는 네모박스를 한번 보면은, 여기에서는 컴퓨터가 존재하고 있죠. 컴퓨터가 존재하고 있고 햅틱 인터페이스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컴퓨터 상에서 존재하는 영상들,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어떤 가상의 객체들에 대한 느낌, 우리가 가상의 객체를 쥐었을 때, 아니면 가상의 객체를 이렇게 통통 튀겼을 때, 뭐 다양한 행동들을 해나갈 수가 있을 건데, 이러한 가상의 객체들의 움직임을 햅틱 인터페이스에 어떤 식으로 전달을 해줄 거냐 하는 것들을 제어하는 부분이 좌측 하단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측 하단에 보면은 사용자가 실질적으로 real environment, 실세계에 존재하는 어떤 객체들로부터 받는 느낌과, 그리고 햅틱 환경, 가상의 VR 햅틱 환경에서부터 받아들이는 느낌, 이 부분들을 조합을 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느낌들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리고 그 인지 과정을 거쳐서 다음에 동작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해주는 과정들, 이런 부분들과 관련된 부분이 휴먼 유저 부분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VR 기술과 햅틱 기술과의 융합을 시도한다라고 한다면은 위쪽에 존재하는 네모박스, 점선 네모박스 부분은 필요가 없게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AR 기술과 햅틱 기술을 융합을 시도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세 개의 네모박스 영역이 모두 다 필요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정의를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찌되었건 이런 기술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존의 시각, 청각 위주의 정보를 받아들이는 환경에서 시각과 청각 그리고 촉각을 더하여서 정보들을 받아들이게 됨으로써 보다 실감 표현까지 가능해진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상상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실감 표현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감각들이 많이 동원이 되게 되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감각을 동시에 활용하는 것들을 우리는 다중감각이라고 하죠. 다중감각을 이용을 해서 정보를 제공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중감각을 활용함으로써 실감 미디어가 점차적으로 발전을 해 나가고 있고 지금 현재까지는 기본적으로 시각과 청각 그리고 촉각 정도까지가 대중화되어서 활용이 되어지고 있는 실적이고 실질적으로는 현재 연구하고 있는 분야까지 따지게 된다면은 후각, 미각까지도 우리가 실감 표현을 위해서 활용이 되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각기관들, 오감이라고 하죠.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 이렇게 5가지 감각기관을 모두 다 활용을 해서 이 감각기관으로 들어오는 정보들이 적절하게 연동되어졌을 때에 사용자들은 보다 현실감 있는 느낌들을 가지게 될 것이고 이런 현실감 있는 느낌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다중감각 장치가 개발되어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그림을 보면은 실감 미디어의 유형에 대해서 나타내주고 있는데 이런 실감 미디어들은 몰입형 형태로 개발이 되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몰입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HMD와 같은 형태의 정보 제공 장치, 시각 기반으로 정보를 제공을 할 때에 주변의 다른 화면들은 보이지 않고 오직 화면상에 존재하는 정보들만 나의 눈에 받아들여짐으로 인해서 내가 실질적으로 그 환경에 가 있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기법이 되겠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화면, 이것이 여러분들이 텔레비전과 같은 장치로 화면을 볼 수도 있을 거고 HMD와 같은 장치로 여러분들이 화면을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때 텔레비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바다를 보고 있다. 화면상에 나타나는 바다를 보고 있다. 라고 한다면은 바다는 여러분들의 눈에 보여지고는 있지만 그 텔레비전 좁은 화면을 벗어나는 순간 여러분들 집안에 있는 벽들 아니면은 주변의 가재도구들 뭐 아니면은 액자들 이러한 것들이 같이 함께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현재 여러분들 눈에 보여지고 있는 이 바다뿐만이 아니고 주변에 여러분들에게 친숙했던 실제 환경들이 함께 보여짐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뇌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내가 지금 텔레비전을 통해서 바다를 보고 있구나 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의식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의 뇌가 그러한 점들을 반영을 해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들이 HMD와 같은 장치를 통해서 바다를 보고 있다. 화면상에는 바다를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걸어가게 되면은 화면상에
캐릭터가 바닷가를 걸어가는 캐릭터가 나오게 되고, 여러분들이 앉아 있게 되면은 화면상에 캐릭터가 바닷가에 앉아 있는 화면이 나타나게 되고, 이러한 것들이 제공되어졌을 때에는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이 눈을 아무리 상하 좌우로 돌려도 온통 바다와 하늘과 여러분들이 고개를 이렇게 돌리면 또 보이지 않던 다른 바다 화면들, 이런 것들이 제공되어졌을 때 여러분들의 뇌는 이제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현재 우리 집 거실에 앉아서 TV를 보거나 어떤 컨텐츠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내가 어떤 휴양지 바닷가에서 바닷가를 산책을 하거나 앉아서 쉬거나 하는 형태의 이러한 느낌들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때 이제 파도 소리나 바람 소리 같은 청각 정보가 함께 제공되어질 것이고, 그리고 바닷가에 앉아 있을 때 바닷가에 존재하는 모래알갱이들의 까칠까칠한 느낌들, 이러한 느낌들이 질감 표현 장치를 통해서 함께 제공이 되는 거죠. 또한 후각, 냄새 재생 장치를 통해서 바다 향이 같이 여러분들에게 제공이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입을 벌리고 하품을 하고 있을 때 이때 바닷물이 튀어서 여러분들 입속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이때 짭짤한 소금 맛 같은 것들까지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면은 보다 더 여러분들이 실감적인 느낌의 컨텐츠들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다중감각 형태의 몰입형 실감 미디어로 컨텐츠들이 발전을 하고 있고, 이런 컨텐츠들은 다양한 장점들을 가지고 있지만은 저장하고 제공해야 될 데이터의 용량이 기존에 우리가 활용하던 컨텐츠에 비해서 엄청난 대용량으로 증가하게 된다라는 그런 문제점들도 함께 있음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VR, AR 기술과 햅틱 기술과의 융합에 대한 이해가 이제 이루어졌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VR, AR 기술과 5G 기술과의 융합, 그리고 VR, AR 기술과 햅틱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서 기존에 제공하지 못했던 새로운 서비스의 출현을 이해하셨을 걸로 생각이 들고, 관련한 자료들로 여러분들이 학습을 좀 더 심화 학습을 진행하시면은 충분히 이해하실 걸로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